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KF-21용 엔진 국산화에 대한 어떤 제 관찰, 그리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도출해 본 저의 추정, 이런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려볼까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강로 방위사업청장이 최근에 열린 한 세미나에서 KF-21 엔진 독자 개발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뭐 방위사업청장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금년 초에 이 한겨레 이제 22년 1월 14일 보도에 보시는 것처럼 산업부 장관도 제트기급 첨단 엔진 국산화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항공 우주 산업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신년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산자부 장관은 산업을 키우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군용으로 방위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부서. 저기 두 군데가 코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걸 이제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다. 단지 정권 이제 교체기이기 때문에 이걸 확언을 하지 못한다 뿐이고 사실상 준비는 되어 있지 않느냐. 뭐 여기서 준비라는 것은 기술적 축적, 그리고 업계와의 교감, 이런 것이겠지요. 자, 여기서 이제 한겨레 보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여기 보면은 정부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제트기급이라는 것은 한국형전투기 KF-21 탑재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2022년 항공우주인 신년 인사회에서 관계부처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죠? 업계 관계자들이 쭉 모였다는 이야기가 이제 밑에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은 거의 한번 해보자. 업계와 정부가 자신 있다. 뭐 미래 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전제에서 KF-21 엔진 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비행기도 지금 채 개발 못했고 제트 엔진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군사 선진국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 지금 우리의 2022년에 있는 우리 한국의 기술력과 그리가 멀지 않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엔진 개발이 필요한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KF-21을 개발하면은 국내 시장용으로 하면 기껏 해봤자 몇백 대밖에 못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세계 시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세계 시장을 진출하려면은 우리가 뭐 서방권에서는 미국 기체랑 경쟁을 할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근데 그 핵심 부품인 엔진, 제트 엔진의 수출 권한은 미국 정부가 오케이를 해줘야지 권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엔진을 파는데 업계에서 이야기해서 내 200대 사겠다. 우리 KF-21용으로. 지금 우리 200대를 구입했잖아요. 계약을 했겠지요. 어디 쓸 건데? KF-21용이다. 이리저리 검토해보고 오케이. 근데 다른 용도로 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적성국에 우리가 수출하려고 한다. 이 KF-21은 어디서 쓸 건데? 한국 공군이 쓸 거야? 그러면 오케이. 대신 다른 나라 수출한다? 그 수출 어디로 할 건데? 그 나라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 수출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데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건 이미 여러 번 목도했죠. FA T50 계열도 우리가 아마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엔진 수입이 안 됐죠. 그래서 수출을 못했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뭐 육상 장비도 예를 들어서 중동에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엔진을 판매하고 있는 독일에서 노후해서 판매를 못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좋은 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KF-21은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자된 훨씬 더 큰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기술적인 축적과 자신감이 없으면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KF21의 엔진 하나가 지난 시간에 44억 이렇게 엔진 값만, 그러니까 엔진이 2개 들어가니까 90억인데 국산화 시키면 당연히 엔진 가격 경쟁력도 있겠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요. 다른 경우 적용을 해보면.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미국에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엔진, 지금 보면 FA50에 들어가는 엔진,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이 같은 형제지가 아니에요. 뿌리가 같은 엔진이에요. 크기도 같고. 또 저쪽 반대쪽으로 보면은 우리 현재 주력인 F16의 엔진이 한 개 들어가죠. 단발기죠. 그 엔진을 2개 넣은 것이 F15예요. 네. 그렇게 전투기용 엔진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서구권에서. 그게 아니면 유류 까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예요. 그 외에는 러시아 것이고 중국 것이고. 네. 자, 그러면 그 미국에서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전투기에 쓰이고 있는 그 몇 가지 종류의 엔진,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만들거나 프레드 앤 휘튼이라고 부르는 P&W에서 만든 엔진, 그 2가지거든요. 그 2개가 업체예요. 서로 경쟁하는 업체. 우리 삼성, LG처럼 전자업계에서 그렇게 경쟁하듯이. 그럼 이 기술력들이 언제 형성이 됐느냐? 그 뿌리는 7, 80년대예요. 예, 그때 초기형들이 만들어졌고 그 완성도를 바탕으로 차츰차츰 개선해 온 것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그마치 한 50년에서 40에서 50년 전의 기술로 만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미국의 4, 50년 전의 기술력하고 우리의 기계 기술력, 전자 기술력, 현재 기술력하고 어디가 더 우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최첨단 부분에서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전투기용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 등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항공우주 산업을 미래 산업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거기 발을 담그겠다.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 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엔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로켓 엔진,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그리고 제트기 엔진, 소형부터 대형에 이르기까지 구색을 다 갖춰야 된다. 예. 그래야만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제품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옛날에 삼성, 지금 한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해외에서 비행기를 수입할 때 그 엔진을 우리가 많이 조립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품을 제작해서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 엔진들에 상당히 친숙합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물건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만져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죠. OEM 하는 데 있어서 해외 파트너들로부터.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해보자.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에 필요한 뭐 소재 개발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드렸고요. 오늘은 다른 방향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KF21 엔진이나 한국 엔진의 국산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자꾸 쓰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원형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산중공업에서 엄청나게 큰 발전소용 가스터빈도 이제 국산화 시켰단 말이에요. 반대로 작은 끝단에 있는 게 소형 전투기용 엔진이에요. 예.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는 거죠. 이 밑에 단에 추진 중인 것이 이것이고 2019년부터 25년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요 기업으로 참여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5,500파운드로 시작했지만 날이 갈수록 파운드 수가 추력, 힘이 세집니다. 지금 한 10,000파운드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가 KF21 엔진을 국산화하겠다 했을 때는 이 엔진에 기반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추가의 계획이 없어요. 다른 추가의 프로젝트가 참. 이 엔진을 기반을 해서 이걸 갈고 닦아서 이게 내구성과 출력을 개선시키는 엔진을 쓰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희망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10,000파운드 출력이 나온다 했으면은 우리 지금 FA50에는 한 12,000파운드, KF21 지금 GE 엔진 사놓은 거는 14,000파운드예요. 예. 현재 20에서 한 40% 정도의 파워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그 외에 내부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겠죠. 예. 자,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이야기들은 나왔다고 보고요.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감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KF21용 엔진을 국산화하겠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예. 자, 이게 우리가 국산화를 만약 하겠다면은 어떤 걸 모델로 삼을 것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본보기가 필요하죠. 우리 다른 산업에서 다 그랬잖아요. 안정적이고 검증된 모델을 저것 똑같이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또는 저것 이상 해보자. 저것과 동등 이상으로 만들어보자. 이거거든요. 그 모델로 될 엔진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이 엔진일 것 같아요. GE에서 만든 F414 계열의 엔진이에요. 즉 KF21의 초기형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미국에서는 F18 최신형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신뢰성이 검증된 엔진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엔진은 오늘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 F414 계열이죠. 이거의 원형이 뭐냐면 이 앞선 세대가 F404 엔진이에요. 이게 현재 우리 FA50, T50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출력이 10% 정도 더 나와요, 신형 엔진이. 옛날 게 한 10% 정도 적게 나오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엔진 개발하면 똑같은 배기량에 출력이 좀 높아지고 연비는 더 좋아지고 그런 컨셉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무게도 거의 같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예.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서로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비행기 엔진 룸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제트 엔진이 들어가는 공간을 이게 같지가 않으면 엔진을 넣기 상당히 까다롭겠죠. 예. 아니면 크게 개수를 하거나. 예. 하지만 이 두 엔진은 똑같아요. 왜냐? 앞에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서 뒤에 엔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이게 주는 힌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모델로 KF21용 엔진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 크기는 길이 3.95, 두께, 직경 0.89m, 무게 1.1톤 저게 맞을 거거든요. 그게 맞는 KF21용 국산 엔진을 만들면 그 엔진은 그대로 FA50 엔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만 하나를 줄여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 전례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웨덴에 있는 그리펜이라는 전투기가 있죠. 우리 FA50과 상당히 유사한 비행기입니다. 살짝 크죠. 단발 엔진이고 엔진도 똑같았어요, 옛날에. 네, 소형이고. 그 그리펜을 갖다가 최근에 개량을 했어요. 네, 개량을 하면서 항속거리도 길어지고 속도도 더 빨라지고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양도 더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조종석도 2개에서 1개로 줄였습니다. FA50의 지향점과 비슷해요. 예. 그 엔진이 초창기에는 F404 엔진인데 최신 엔진에서는 F414 엔진으로 바뀌었어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도 국산 엔진을 개발하면은 30년대 초반 정도 되면은 FA50의 폭장량도 더 늘릴 수 있고 속도도 더 올릴 수 있고 항속거리도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지금 FA50의 개량건을 보면은 지금 항속거리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내부 연료 탱크 용량을 많이 늘리려고 해요. 폭장량도 좀 아쉽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고를 더 보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전체적으로 FA50이 무거워집니다. 예. 자,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리펜에서처럼 더 강력한 엔진을 로 갈아 끼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KF21 국산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간다면. 네. 자, 그 사실 이제 여기서 여기서 하나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무인기용 엔진을 왜 개발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트 엔진, 일반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제약이 있거든요. 수출국에서 금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무인기는 새롭게 대두하는 위협이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체 방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인기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나 중소형 국가에서 미국에 대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용 엔진은 훨씬 더 단속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개발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엔진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인 거예요. 어차피 무인기도 국내 용으로만 생산할 건 아니거든요.
KF21과 같이 외국으로 같이 팔아야 될 거잖아요. 해외 시장에. 예.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용 엔진 개발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무인기용 엔진 개발해서 그 다음 FA50용 엔진, 그리고 그거를 두 개 합쳐서 KF21용 엔진, 이 안이 초창기부터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무인기용 엔진 개발할 때부터. 지금 무인기용 엔진의 최적이나 성능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최적에는 맞을 것이다. 성능은 추후 개량에 따라서 성능이 더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그 설계했을 때 엔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비행기 기체 내에 그 공간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감히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무인기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대한항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ROC상, 즉 요구 조건상, 군 요구 조건상의 크기는 이 세 개 중에 외국 거죠. 세 가지 중에 가운데 거에 하고 비슷해요. 날개폭 16m, 길이 10m, 예, 최대 이륙 중량 8에서 10톤. 다쏘하고 BAE가 미래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죠. FCAS. 여기에 보면 T라고 되어 있고 60kN이라고 되어 있죠. 저게 출력이에요. 예, 저게 10,000파운드 초반대 엔진이에요. 여기는 이제 킬로뉴턴을 썼죠. 오른쪽에 노드로 그루만해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개발했던 거죠. 더 이상 진척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X47B 그래도 71kN이에요. 즉 급이면, 즉 다른 말로 하면 FA50에 들어가는 그 F404 엔진 그 급이에요. 아니면 414급이든지. 예. 자, 여기도 무인기를 개발을 하면 기존의 엔진을 갖다 쓰려고 하지 무인기용 엔진을 따로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기존에 본인들이 전투기를 여러 개 개발해 있고 거기에 엔진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상황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KF-21을 개발할 때는 일단 미국 엔진을 갖다 쓰고 국산화는 거꾸로 무인기부터 시작한 거죠. 출발하는 지점이 좀 달랐던 거죠. 같은 곳에서 만나겠죠. 자, 러시아권도 보면은 왼쪽에 SU-57 최신형 5세대 전투기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요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무인기 옥토니크. 그렇죠? SU-57에 들어가는 엔진이 똑같은 걸 씁니다. 옥토닉에도. 향후는 뭐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인기용 엔진을 개발해서 우리는 거꾸로 갔죠. 여기는 SU-57에 있는 엔진을 꺼내서 옥토닉에 넣었지만 우리는 옥토닉용 엔진을 먼저 만든 다음에 곱하기 2 해서 KF-21에 넣는다는 거예요. SU-57에. 예, 화살표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거기다가 덤으로 FA-50용 업그레이드 엔진도 그걸로 만들겠다. 향후는 그걸로만 만들겠죠. 국산화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1타 3피를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그리펜의 예를 말씀드렸죠. 우리 FA-50과 상당히 유사한 비행기다. 예, 역할도 그렇고 초창기 형태는 F404, 지금 우리 FA-50에 들어간 엔진과 똑같은 거죠. 그걸 쓰고 있다가 최근에 개량형을 만들면서 F414 엔진을 넣었어요. KF-21용 엔진. 왜냐? 두 개의 엔진이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 엔진룸에 쏙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FA-50이 우리 노후한 F4, F5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기종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성능 개량 제안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성능 개량의 여파로 특히 이제 연료 탱크의 추가, 그리고 기골 보강 이런 부분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게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예, 그럼 그 기동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 FA-50도 성능 개량이 되면은 그리펜의 경우에서처럼 엔진 출력을 올려야 돼요. 예. 자, 그 엔진은 KF-21용으로 개발한 엔진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펜이 한 일이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 F-16에 한 개짜리, F-15에 가면 두 개가 되는 거죠. 우리는 FA-50에 한 개짜리, KF-21에 두 개짜리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1타 3피로 스텔스 무인기용 엔진도 그걸로 쓴다. 외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제트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술 수준이 그만큼 누적이 됐다고 했을 때는 다른 무기체계 개발한 것으로 보면은 탐색 개발에서 체계 개발로 넘어가는 그 정도 단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70% 정도 기술을 확보한 상황. 예. 그런데 지난 2월 22일 국방과 기술위원회라고가 열렸어요. ADD에서. 이건 이제 국방장관 이 국방장관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국방에 필요한 미래 기술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어떤 걸 먼저 추진할 건지 결정하는 그런 회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방장관 더하기 연구진들이에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첨단 항공 엔진 기본 계획이 나와요. 예. 자,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첨단 항공 엔진은 제 식견으로 보기에는 KF-21용 엔진 국산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 이건 그 다음 엔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크램젯, 램젯 이런 엔진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말하는 첨단 항공 엔진은 뭐냐면은 지금의 제트 엔진 그 다음 단계, 즉 6세대의 전투기들이 등장하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 사이클 엔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램젯에다가 터보젯 엔진 기술을 같이 섞은 거. 그래서 저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속이겠죠. 저속에서는 터보젯, 그리고 마하 3, 마하 2, 3 이상에서는 램젯. 예, 이것은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대범하고 시야를 넓혀서 국방 기술을 보고 있었다. 이건 지난 정부의 이제 일이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룬 내용인데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을 금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렸죠. 그게 요구 조건이 붙었어요. 강하게 부품 컨소시엄 의무화가 요구 조건이 됐어. 입찰을 하려면은 입찰 요건에 부품 컨소시엄, 즉 제가 보기엔 저 부품은 그거예요. 엔진이에요. 대형 엔진. 우리는 그 기술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엔진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 라는 약속을 해주는 업체만이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에 입찰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C130J는 일단은 준중형밖에 안 되는, 중형에도 못 되는 수송기고요. 또 여기에 달려있는 롤스로이스 엔진은 10,000파운드급의 터보프롭 엔진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오랫동안 써먹을 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형 엔진이 아니에요. 물론 진행은 지금 정부에서 또 하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바는 명확한 것 같아요. 소형 엔진은 우리가 직접 기술로 개발을 하고, 발전소에서 쓰이는 큰 터빈 엔진은 우리도 개발했고, 그 중에 하나 남은 것이 향후 대형 수송기 또는 중형 수송기, 그때는 이제 엔진을 2개 달든지 4개 달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중형 대형에 있어서는 그리고 여객기용 엔진, 예, 항공산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엔진들이죠. 예, 그 엔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엔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을 통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입안자들의 마음속에 C130J는 들어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달라지겠죠.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예. 자, 그렇고 세상 돌아보기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드린 많은 이야기, KF-21의 엔진 국산화라는 언급이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용 엔진 개발이 아주 순조롭다. 출력도 잘 나온다. 첨단 소재 개발도 국산화가 잘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내열성이 좋아졌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파워를 낼 수 있다. 이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인기용 엔진 룸이 기존의 FA50과 KF-21 엔진 룸 크기와 같게 설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국산화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3개의 기종에 쓴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
자, 그러면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를 국내에서 이룰 수는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엔진을 다른 걸 쓴다? 어떤 건 수입하고 어떤 건 국내에서 하는데 국내에서 개발용도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하나 엔진을 가지고 이 세 개를 다 관통시키겠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수송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공산업을 육성하려고 해요. 중형 항공기, 여객기, 또 대형 수송기, 이게 그 계획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남은 게 대형 엔진이에요. 그때는 이제 터보젯이 아니고 터보팬 엔진이겠죠. 여객기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거 있죠. 예, 그 엔진 여객기도 쓸 수 있고 중형, 대형 수송기도 쓸 수 있는 엔진이에요. 그 기술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엔진부터 발전소용 초대형 엔진까지 국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 그런 기반은 지금 쌓여 있는데, KF21용 엔진의 국산화, 이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정부 사람들이 떠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 다 해놨다, 이거 꼭 빠뜨리지 마라, 계속 해달라, 우리의 뜻은 이렇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온 것이다, 당신이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이야기에는 업계들과의 공감도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 공감이라는 것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다른 방향으로 틀려고 할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겠죠. 다르게 생각하면.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